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드디어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셈법이 복잡해진 우리 증시입니다. 과연 다가오는 6천 시대 어떻게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먼저 이슈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는데 네. 이 정도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봐도 상승률 1위 거머쥐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증시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이틀밖에 거래 안 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피가 2거래일 동안 무려 5.4% 상승했고요. 2거래일간이요. 네, 코스닥도 이제 4.3% 상승하면서 글로벌 1, 2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급등이 그러니까 설날 연휴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던 분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사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도 플러스권에서 계속 3일 연속, 이틀 연속이었죠. 하루 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급하게 다시 또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직전 주에는 이제 56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또 지난주 이틀 거래 또 평균을 보면 67조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이 됐네요. 네, 고객 예탁금도 그 전에 이제 95조 원까지 하락했던 것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106조 5천억까지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원달 환율 금리 수준은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에 우호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반도체 사이클 관련한 우호적 재료가 정말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19만 원을 이제 터치하고 좀 안착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여기에 또 미국 행정부가 이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의 동맹국가 협조를 좀 강조하면서 마스크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좀 나오면 조선주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네. 또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논의 소식과 또 두산그룹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여기에 미국이 원전 건설을 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원전 관련주가 또 일제히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과의 또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열흘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서 에너지주 그리고 방산주가 또 일제히 또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국내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 또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국회 본회의 의결 예상 소식이 나오면서 증권주와 또 여기에 보험주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 12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예상치를 좀 상회해서 물가가 아직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4분기 GDP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조금이나마 힘은 보탰지만 결국 올해 금리 인하는 빨라야 7월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라야 10월이요. 7월이요. 7월이요. 네, 7월. 근데 깜짝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인하한 것보다는 인상론이가 나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증시에는 크게 문제지. 그렇죠. 인하를 계속 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증시에는 거의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 네. 증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일부 완화된 그런 조항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나왔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 코스피가 주간 단위 5% 이상 상승한 업종이 많았는데, 증권업이 이제 15% 이상 상승했고, 그 뒤를 보험업이 9.7% 상승, 그리고 건설, 금융, 운수장비, 전기전자 순으로 5% 상승하는 지난주는 정말 초강세 장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조방원이 오랜만에 좀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금요일 장이었네요. 이제 수급을 좀 보자면요. 설 연휴 전후로 좀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특히나 이 코스닥 순매수 전환이 되게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해 보이셨나요? 사실 지난 시간, 이게 2주 전이죠. 제가 올해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 그래서 이런 매도세는 그래도 늦어도 1분기 실적 시즌 이전에는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고, 또 그 전에라도 반도체 이익 사이클에 대한 어떤 연장에 동의하거나 워낙 강세 요인 등이 있다면 그 순매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스피는 설 연휴 이전 주부터
지금 순매수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그 이후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확실히 순매수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특히 2월 19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누적으로 보면 그 하루 동안 1조 원 이상 순매수가 나타났으면서 네. 역대급으로 큰 순매수가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것이 아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직전 2주 동안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반도체 이익 사이클 연장 가능성에 뭐 반응하면서도 삼성전자는 매도 강도를 그래서 줄였습니다. 매도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강도를 줄였고 SK 하이닉스는 1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아,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정부가 뭐 자격 미달 그런 종목들의 조기 퇴출을 집행하고 또 네. 연기금과 어떤 기관들의 어떤 코스닥 매수 비중을 좀 의무적으로 높이는 등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을 좀 보이면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투자 전략은 코스피는 최근 2주간 좀 순매수가 크게 나왔던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지난주 순매수가 크게 나왔다는 종목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은데 향후에 이제 투자의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이 종목들의 한정에 투자하는 것이 좀 수익률 확보에는 유리하다. 이게 과거 이제 코스피에서도 지금 적용되었던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최근 2주간 올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들은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뭐 여기에는 사실 올해 무려 지금 벌써 111%나 상승한 증권 업종이라든지 아,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48% 상승한 전기전자 업종, 뭐 여기에 뭐 통신, 금융, 보험 업종을 좀 순매도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통신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순매도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 엔트로피 투자 지분 가치가 복되면서 좀 그 단기 급등한 면에 좀 차익실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3차 상법 개정 통과 기대감에 증권보험주가 사실 정말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바꿔서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에 편중된 매수 경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최근 단기 급등으로 이격도가 확대된 종목들은 일단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진입 시기를 좀 재저울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는 일단 코스닥 150 종목 위주로 좀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주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에 랭크된 종목에는 SK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기, 호성중공업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알테오젠, BHI, HPSP 정도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관세 판결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관세 판결이 네. 좀 위법하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도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인데, 근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별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이제 자신감을 내비친 원인이 또 이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IEPA라고 불리우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네. 법에 이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결에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안 중 사전 조사 의무가 필요 없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 15% 관세를 이제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후에도 사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들이 무역법 301조라든지 232조, 201조 그리고 관세법 338조
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세법 338조가 이게 미국에 어떤 피해를 준 그런 국가에 최대 50%를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기 강도가 때문에 높네요. 네. 근데 이것이 조금 아직까지는 뭐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카드까지도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충분히 어떤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어떤 정부들도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무역 합의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기로 일단 했고요. 네. 또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도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서 증시 품목별로 아직은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호관세 외에도 품목별 관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 변화를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의 우위를 보였던 업종은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도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이제 상호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던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재료의 수명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관세를 부과할까라는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런 점도 점이 있죠. 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회 루트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또 이제 한국 MSCI ETF는 뭐 5% 이상 급등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식들이 좀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걸 이면을 보셔야 되는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또 이 주말 사이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사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것이 또 이제 시찰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 정말 기대하면서 제가 출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세워주시죠. 사실 올해 코스피가 얼마큼 상승하는지 잘 몰랐을 텐데 네. 37.8%가 상승을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네, 보네요. 코스닥도 이제 24.7%인데 근데 그러면 뭐 나스닥이 얼마나 상승했냐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1, 2위는 국내 증시 양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특이한 점은 사실 코스피는 이익에 근거해서 상승했다 쳐도 사실 코스닥은 좀 기대감에 의해 상승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뒷받침되는 게 부족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사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549조로 추정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코스피가 한 PER로 한 10배 수준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 10년 평균인 10.3배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약점이냐면 네. 올해 실적 성장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실적을 반도체를 제외해버리면 코스피는 거의 지금 PER 14배 수준 정도에 근접하고 있어서 네. 역사적 고평가 영역에 놓여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전략도 이를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국내 증시 여건이 과거와는 좀 많이 변했다는 점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이제 지금 PBR이 뭐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상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주주 환원 강화에 따른 밸류업 진행 등 정부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차별화된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10년간 밸류에이션 평가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제외해서 또 코스피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말이 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증거가의 코스피 실전 이상 목표 수정 역시 반도체 재평가에 근거한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이익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 그리고 코스피 인덱스 추정 ETF를 반드시 일부는 보유를 하신 상황에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 이익 성장률이 높은 업종 내 대표 종목을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 또는 뭐 업종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해드리면 코스피는 이익 성장 업종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코스닥은 전체 지수 또는 업종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익 성장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반도체가 있겠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수와 업종을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투자 전략도 상당히 좀 셈법이 복잡해진 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하게 남아있죠. 이번 주 또 어떤 일정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란과의 어떤 핵 관련 무슨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5일에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사실 과거 대비 중요도는 좀 떨어진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긍정적이요. 그리고 이제 춘절 연휴 이후에 중국인들에 대한 방한객들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백화점, 카지노, 호텔, 화장품, 특수 환급 종목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이격이 확대되는 종목은 일단은 현금화해서 재진입 시점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만일 보유 종목이 하락 경우에는 강세장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